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올게 왔다. 신용등급 강등 패닉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정말 몇 년 없는 정말 가끔 있는 이슈 중 하나인데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과연 이 여파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가 정말 지금을 위험하게 최악으로 봐야 되나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가져오니까 좋은 댓글, 나쁜 댓글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달아주시고 최근에 좀 미국 증시라든가 뉴스가 좀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보는 대로 빠르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는 뉴스 원본이나 정보들을 같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인에 무료 텔레그램을 올려놨거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이고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미국 주요 뉴스들 또는 원문들 같이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매매, 미국 주식 매매하는데 너무 중요할 것 같으니까 꼭꼭 모두 들어오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무디스 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입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 신용평가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S&P, 그 다음이 무디스, 그다음 피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의 신용 등급을 건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건드린 거예요. 지난 10여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급격히 증가해 왔다. 재정적자와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현저히 증가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미국 아시겠지만 안에서 서로 간의 부채 한도 협상도 안 하고 디폴트 직전까지 가고 이런 모습들이 좋게 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강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가진 다수의 강점이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제공을 할 거고 결국에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다시 바뀔 거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 대해서는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엔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니 무디스가 왜 이렇게 뜬금없이 신용 등급을 내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는 갑자기 왜 난리야? 근데 무디스가 사실 좀 잔고를 오래 했죠. 고민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왜냐면 언제부터 고민을 했냐면 2023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망을 내놨어요. 2023년 11월에.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전에 전망을 내놓은 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내렸어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용평가사들은 다 이미 한 번씩 내리는 애였는데 무디스는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다가 좀 그런데 라고 전망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무디스마저도 향후에 좀 안 좋아지지 않겠어 라고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이때. 그래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가 됐고 이 리스크가 국가 고유의 신용으로 더 이상 완전히 상쇄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라면 아까 얘기했죠. 미국 정치 양극화에 따른 의회의 정치적 타협 도출 어려움도 신용 증급 이 전망 강등의 이유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 디폴트 근처까지 가서 일부러 질질 끌고 일부러 미국 리스크에 빠지기 직전까지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신용등급이 이거는 긍정적이라 보기 힘들겠는걸? 이라고 23년 11월에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장고를 하다가 25년 이번 이 5월에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디스만 강등을 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언제 있었냐? 첫 번째 2011년도입니다.
이때가 이제 충격이 제일 컸어요. 왜냐면 굳이 신용등급 평가하는 회사를 순위로 매기자면 1순위가 이제 S&P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이제 무디스, 3순위가 피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충격이 큰 건 S&P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1년에 미국 연방정부 신용등급 강등은 2011년 8월 5일 S&P가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한 등급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에 대해 극심한 정쟁을 벌였다. 사실 이거는 지금 똑같죠. 지금 내린 이유랑 다르지가 않아요. 그때도 결국 이걸로 싸운 겁니다. 지금은 공화당이 올리자고 싸우지만 이때는 오바마가 올리자고 싸우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미국 디폴트 이틀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요. 이미 시장 충격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들끼리 그냥 적당히 합의 볼 수 있는 것도 싸우다가 디폴트 직전까지 가는 게 맞아? 하면서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포함한 정부가 재정 적자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때 이제 15%가량 나스닥이 급락을 했고요. 한 16%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급락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때가 이제 2023년 8월입니다. 이제 이 11월에 얘네가 내리고 나서 무디스가 전망을 내린 거예요. 얘까지 보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시켰습니다. 역시나 한 단계 내렸죠.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피치잖아요. 그러니까 무디스는 가만히 있고 피치까지 내리니까 그래도 피치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나온 거죠. 그래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 다 이유가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거 지배구조 악화가 됐다. 똑같은 얘기하죠. 무디스랑 그 다음에 S&P랑 피치랑.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스닥이 S&P 때만큼 급락하진 않았고요. 7%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투두두두둑 떨어져서 추세적으로 한 7% 정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종합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결론입니다.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상으로 유지하던 무디스가 강등시킨 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오랫동안 잔고를 때리다가 강등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용 강등 이후 평균적으로 한 7에서 16%, 두 번 정도 있었는데 두 번이 다 이랬으니까 하락이 나왔고, 그럼 이번에도 요만큼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막연하게 낙관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신용등급을 낮춘 이후 전망을 안정적으로 발표한 부분에서 이게 꾸준히 문제가 생긴다라기보다는 리스크한 부분이 결국에는 해결될 거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디스는 좀 보험을 깔았어요. 당장은 내리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단기간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리스크라고 무디스가 보지는 않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23년 11월 이후 상당히 고민하다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저점이나 고점이 지금이 완전 고점이고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거 좀 같이 지켜보면서 제가 영상 계속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에도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TJ 잔고입니다. 5월 15일 기준인데 그 단단하던 5천억 달러가 깨졌어요. 4,960억 달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720억, 5,830억, 5,900억, 5,600억 어떻게든 버티다가 깨졌죠.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일단 채권 반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빵원입니다. 근데 관세로 인해서 돈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가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잔고가 어떻게 버티다가 이제 줄어가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강하게 버티던 5천억 달러가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봐야 되고, 방금 전에 무디스가 신용 강등을 시킨 이유가 결국에는 요 문제입니다. 이 TJ 잔고가 바닥을 치고 나서야 부채한도 협상을 하는, 바닥을 때리고 나서야 서로 이제 부채를 늘려주는 이런 행보가 계속되다 보니까 미친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서로 좀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 무디스가 이렇게 행동했음에도 부채한도 협상이 빨리 안 끝나는지 또는 앞으로 질질 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하락 중이라는 거, 내려갈수록 시장엔 좋지 않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래포입니다. 영래포는 아시겠지만 역시나 뭐다? 발바닥권에 있다. 영래포는 항상 돈이 없어요. 이 연준이 쓸 수 있는 유동성 카드가 하나 사라진 상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인데, 일단 일본 국채는 여전히 높습니다.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고요. 아마 이번에 무디스가 신용 강등을 했잖아요. 그게 채권 금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건 미국에 대한 채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 거예요. 그럼 미국 채권에 대한 매도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럼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고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뭐가 올라가죠? 채권 금리가 상승하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게 뭐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시겠지만 달러가 지금 못 올라가고 오히려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가 안 올라가고 채권 금리만 올라간다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채권을 팔고 실제 채권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달러까지 팔면서 미국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국채 금리 가격 상승이 아니라 그냥 미국을 떠나가는 돈이 많아진다. 이 달러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미국을 떠나가는 돈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으로 확인해 보면은 아마 달러는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신뢰도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채한도 협상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먼저 일단 끝내놔야 그 다음에 신용이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총평입니다. TJ 잔고는 4천억 달러로 진입을 했습니다. 5천억 달러가 깨졌죠. 관세 유입으로 못 버티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무디스 신용강 등 주요 원인이 부채한도 협상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좀 빨리 해결하기를 저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마 좀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좀 깊게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나?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의 신뢰도를 해치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그동안 어떻게 단단하게 버티던 거를 얘네들 신뢰도가 조금 떨어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한 트리플 A 플러스도 되게 높은 겁니다. AA1도 높은 건데 AA1도 높은 거지만 미국은 항상 1등이어야 돼 라는 이 법칙이 깨진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이죠. 그래서 증시는 단기간 눌림목이나 충격은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하루 만에 급락하기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나마 전망을 안정적으로 넣은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을 넣은 거죠. 자,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채권금리 하락, 관세 협의, 이 세 가지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관망인데 보유자는 뭐다? 분할 매도 구간이에요. 분할 매도. 천천히 지금 분할로 매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신규는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분명히 들어가지 마세요. 신규는 지금은 지켜볼 때고 살 때 아니다. 보유자는 분할 매도할 때다. 홀딩하되 천천히 매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단 7월 고점 가능성 65% 계속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아마 무디스가 이번에 불을 지펴가지고 좀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왜? 부찬도 협상이 빨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찬도 협상이 빨라지면 저는 고점이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거 바뀌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고요. 보유자는 분할, 매도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간만 구간이에요. 들고 있는 사람들은 분할 매도, 신규 진입은 절대 아직 하지 마라 말씀드리고요. 미국 증시 고점 부근은 여전히 7월 전망인데 만약에 부찬도 협상이 빨라진다. 부찬도 협상이 빨라져요. 그러면 고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황 나오는 대로, 이슈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거 언제든, 이거 부찬도 협상 빠르게 진행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언제 제가 수금일 저녁 10시마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마다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 뉴스에 따라 전망을 최대한 가장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최대한 조심히 시장 저점을 노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모두가 수익도 잘 내지만 손실도 피할 수 있고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닥에서 그냥 지켜볼 게 아니라 최저점을 잡기 위한 노력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냐? 시장은 저희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이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따른 숫자, 이게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안 나와? 그럼 전망을 바꿔야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계속 숫자를 바꿔가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찾아가고 있는 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얼미국 주식 여러분들한테 숫자뿐만 아니라 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나 데이터들 저희가 다 무료로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여기 무료로 꼭꼭 전부 지금 2,800명 있거든요. 참여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관심과 사랑, 댓글로 성장 많이 합니다. 댓글 뭐든 상관없으니까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